안녕하세요. 세일즈명인TV 보험어린이집 용쌤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영업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업의 방식은 사실 소개 영업입니다. 자, 이 소개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보험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지인이라든지 개척, 이 DB 영업의 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보험 영업을 롱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분들한테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받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요, 보험 영업에서 이 소개 영업, 소개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핵심 원리와 핵심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르지 않는 샘물 소개를 잘 받는 이제 핵심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개를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소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양해야 될 소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한 소개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소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의리 소개. 자, 두 번째가 이제 동정 소개, 이제 세 번째가 강요 소개입니다. 자, 이런 거 무조건 안 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의리 소개는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남이가 나 이제 보험영업 활동하는데 좀 잘하고 싶다. 도와달라.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동정 소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지인이든 아니면 기존 고객들이든 간에 고객님 아니면 친구야. 내가 진짜 요즘 너무 일이 안 된다.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주변에 이제 보험가입할 분 또는 상담할 분 소개 좀 해달라.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나가거나 잘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거나 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일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근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힘든 모습 보면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절대 안 도와줍니다. 곧 그만둘 것 같은데 무슨 소개를 해줍니까? 무슨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이 힘들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절대 여러분들 동정 소개 효과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강요 소개예요. 이건 약간 이제 반협박 같은 건데 뭐 이런 경우에요. 자, 고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담당자로서 근무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고객님, 제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요,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은근히 이런 거 많이 해요. 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개, 의리, 동정, 강요 소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행복한 소개예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감동 소개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감동 소개는 뭐냐면 고객이 나한테 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는 게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내가 플래너예요. 나를 보고 이 사람은 다르네, 다르다라는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주로 AP나 PC, 즉 상담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나한테 다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뢰 소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이 나한테 신뢰를 느낀다. 즉 고맙다라는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개인데 이거는 이제 청약 이후 서비스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 응원 소개예요. 이거는 이제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청약 이후 전 과정에서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고객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플래너분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 담당자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행복한 소개는 뭐다? 감동 소개, 신뢰 소개, 응원 소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의리, 동정, 강요 소개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소개를 이제 일단 분류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 발굴법을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봐주세요. 뭔가 이거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표현했냐면, 소개는 당당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죠? 절실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대신 소개는 다릅니다, 그죠? 왜냐? 상담이나 솔루션을 제안하는 상담들은 고객을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거죠. 자, 그런데 소개는 다릅니다. 소개는 고객이 나를 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돕는,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개라는 얘기입니다. 상담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당연히 절실하고 정중하게 부탁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꼭 우리가 서로 이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좀 동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소개의 원리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리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소개가 잘 나오게끔 하는 핵심 행동이 있어요. 이걸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행동들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요청하는 이런 화법, 스크립트 상에서 이 중요한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개를 잘 받으려면 고객이 나한테 다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감동 소개법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DMB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Different and Better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객이 나에 대해서 다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표현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MBS라는 단어를 썼는데 처음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막닥뜨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쉬워요. 원트 베이스 셀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고, MBS는 니즈 베이스 셀링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셀링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암보험 필요해요. 네, 좋습니다. 암보험 이겁니다. 아니면 간병보험 필요해요. 수술보험 필요해요. 네, 연금보험 필요해요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연금보험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뭐 이게 암보험이고 간병보험이고 좋은 보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냐는 얘기예요. 그건 고객이 원하는 걸 판매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판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고객이 이제 암보험을 증액을 원해요. 고객님, 왜 암보험 증액을 원하시죠? 이제 질문 던지라 그랬습니다. 대화를 쭉 주고받다가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보험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암보험뿐만 아니라 고객님한테 필요한 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제대로 된 보험을 컨설팅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이한 고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담들은 원해서 그냥 그 상품을 단품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객이 나에 대해서 다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칭찬과 공감 중심의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담 전반을 봤을 때 고객이 입장에서는 이제 칭찬받고 이제 공감을 많이 받으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런 상담들이 고객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한 플래너가 있었어요. 이 플래너는 이제 한 법인 사장님이 계셨어요. 한 23번 정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도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장님이 이제 보험증권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20번 넘게 방문했는데도 한 번도 나한테 보험증권을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한 선배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상담을 해요. 본인이 이제 20몇 번 정도 했으니까 본인은 나가 있고 이 선배가 가서 한 2시간가량 이제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상담 말미에 내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플래너한테 야, 진짜 이분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많은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전문가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인증도 해주고 본인이 갖고 있던 보험 그죠? 무려 15개를 분석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차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물어봤죠. 선배한테. 선배, 이거 도대체 선배가 고객이 선배한테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얘기를 나누냐 그러니까 선배가 하는 얘기가 2시간가량 사장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또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사장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분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칭찬과 공감 중심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 고객이 나에 대해서 다름을 느낍니다. 자, 정리할게요. 감동 소개, 즉 다름을 느끼게 하는 소개는 뭐냐? 고객이 필요한 컨설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칭찬과 공감 중심의 상담을 하면 소개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신뢰 소개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고객이 나에 대해서 신뢰를 느낀다. 즉 고맙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죠?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받기 전에 주면은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상호성의 법칙이죠. 즉, 고객으로 하여금 고마운 감정, 빚진 감정을 느끼게 해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담을 정성을 다해서 막 해요. 그것도 뭔가 고객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서 소개받은 어떤 부인일제 상담을 열심히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단계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사모님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 도대체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할 수가 없다니?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오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 정성이 전해진 거고 받은 거죠. 그러면 고객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누적이 되면 고객이 이제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잘 지내셨죠, 팀장님? 제가 이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뭔가 좀 이렇게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쪽에? 뭔가 지금 저렴하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한 상담이 이제 들어가야 돼서 한 3시간 뒤에 전화 드려도 되나요? 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자,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 고객이 전화가 왔을 때 아니 뭐 네이버나 유튜브 찾아보면 되지 나한테 무슨 전화냐?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하죠? 제가 전문가입니다라고 끊고 저는 그때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부지런히 검색하고 공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저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선물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선물을 줄 때는 본인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들? 뭔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선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20분한테 이제 요리책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자, 요즘 요리책을 누가 돈 주고 사나요? 그죠? 뭐, 레시피가 네이버라든지, 그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게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편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잘 지내시죠? 제가 얼마 전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식탁에서 뭔가 재미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리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리책을 왜 사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지 했더니 이거는 다르다, 너무 좋다, 너무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나서 제가 한 권 보내드립니다. 자,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매운 코다리찜 제가 한번 해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박승용이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분 중에 당연히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메시지, 이런 톡이 왔겠죠. 그 중에 2분은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자, 하소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고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바로 전화 드려야 돼요, 바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사모님.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승용 씨, 제가
정말 참 오랫동안 이제 고마운데 이게 뭐 도움도 못 드리고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오랫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유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모님 혹시 기억나세요? 1년에 한 번씩 저 소개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마침 다음 주에 안양에 갈 일이 있는데 주변에 꼭 계약하실 분들 안 떠올리실 겁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보실 분들 몇 분만 좀 생각하셨다가 꼭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분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고 통화를 해서 그때 제가 17분을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아서 고객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신뢰 소개법은 뭐냐? 어쩌든지 간에 청약 이후의 서비스 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즉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고객들한테 중간중간 연락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뢰의 저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소개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원리는 이제 이해되셨어요. 뭐죠, 여러분들? 고객이 상담 과정에서 다름을 느껴야 되는 거고 청약 이후의 서비스 관계에서 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소개가 나오나요? 여기서 핵심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소개가 나온다. 여러분들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소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소개를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상담하고 나서 소개를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 요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자, 나중에 알아서 소개를 해주겠지. 물론 해피컬로 소개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야지만 나온다.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 소개, 그 다음에 신뢰 소개의 베이스가 마련되진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핵심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후배 얘기입니다. 자, 하나는 제 후배가 오피스에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이제 고객들, 이관 고객을 만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만나서 계약을 리뷰해드리고 이제 소개를 요청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쓰냐. 참 대단하시다. 이 5명이 모두 똑같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이 후배는 5번째로 바뀐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이 팀장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네요 라고 5분을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다? 펜과 소개 용지를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냥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로 하는 것보다 뭐다, 여러분들? 펜과 용지를 뭐다?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내밀어야 돼요. 내미는 겁니다. 내밀어. 자, 그래야지 다릅니다. 고객이 소개를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원리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기다리지 말고 소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말만 하지 말고 펜과 소개 용지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내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여러분들? 소개 화법인데요. AP가 됐든 PC가 됐든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무작정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오죠? 깜짝 놀래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고객님 상담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주변에 고객님 같으신 좋으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신입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이구,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앞단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담에도 뭐가 필요하다? 듣는 태도가 만들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소개에도 뭐다? 인트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 직접적인 요청을 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아니면 짧게 1분 정도면 돼요. 소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뭐하라? 고객의 마음 상태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키포인트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화면 보세요.
첫 번째 일단 고객을 칭찬 인정하는 거로 어루만지면서 나의 솔직함, 진솔함, 간절함, 포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님, 돈 많이 되셨나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객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고객님,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고객이 어텐션을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고객님, 하루에 한 20, 30분 정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제 얘기에 이제 귀 기울여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오늘 저랑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컨택 해 주시는 걸 보고 참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참 높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이 많은 직업이지만 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오늘 부쩍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작은 바람이 있어요. 뭐냐, 이 보험왕이 되겠다, 1등이 되겠다, 그런 주제도 안 되고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고객님,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1등, 그거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오늘 정중히 부탁드릴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이 도움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처럼 주위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나 말고 그런 분들 몇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정중하게 판과 용지를 여러분들 내밀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개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처리, 거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상담은 거절을 어떻게 해라? 한 5번까지 하라, 3번까지 하는데 소개는 여러분들 거절을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거절 처리를. 거절이 나왔을 때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거절 처리 3단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거절을 제가 확인하고 공감해주고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시는 거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표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생각하는 이제 부담 제거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제가 소개 요청드리는 거는 계약하실 분들 소개해달라면 부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니까 도움 많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들어보실 분들 소개해 주실 거고요. 주기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바로 전화는 안 드릴 거고요. 고객님께서 먼저 전화하시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 익스큐즈 하시는 분들한테만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만일에 만나게 되시면 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 이제 프로세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요청 시 고객이 거절했을 때 거절 처리에 대한 파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거절 처리를 3번 해라, 클로징 했을 때 5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개에서 소개 요청 시에 이제 거절은 고객이 거절했을 때는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거절 처리의 3단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는다. 두 번째는 고객의 거절 내용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해 준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모아진 거절을 가지고 비유나 예화를 든다라는 거,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드는 예화는 뭐냐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후배가 쓰는 걸 보고 이거 되게 효과적이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인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한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롤플레이 잠깐 해볼게요. 해설을 좀 곁들여서. 자, 고객분께 소개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은 이건 조금 다음에 해드릴게요 라고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고객님, 지금 이제 소개 바로 이 자리에서 못 해주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고객이 진짜 거절을 이유로 할 확률이 제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럼 고객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좋은데 저하고 이제
이 친구랑 상황이 다르고 저는 오케이지만은 친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낯선 사람한테 전화 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네 고객님,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친구분께서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통화를 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하고 어떤 경우 이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요즘 또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점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비유나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 결국은 친구분께서 만약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부담을 갖지 않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그거는 좀 괜찮으시지 않나요? 그러면 뭐 그거야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뭐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화를 드는 겁니다. 고객님, 혹시 이번 여름에 휴가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혹시 어디를 가실 예정이세요? 라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고객님, 만일에 기분 좋게 내가 이제 이 경품을 좀 응모를 했는데 세상에 크루즈를 타고 그죠, 한 달간 이 오대양을 누비는 이 여행 상품권 무료죠, 무료. 이거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고객님 가족을 포함해서 5가족을 함께 갈 수 있는 이 경품, 이게 당첨이 됐다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되게 좋으시죠? 자, 그러면 5가족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님 가족하고 나머지 4분의 가족은 누구랑 같이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나올 수 있고 가족도 있고 쭉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족이요,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항해를 떠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인원에 맞게, 가족에 맞게 이게 구명보트가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가족이 각자 구명보트에 내려앉게 됩니다. 자, 이제 각 구명보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구조를 하고 이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뭐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든지 비상식량, 그다음에 이제 각자가 이제 구명조끼가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제 고객님 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뭐 구명조끼, 비상식량, 물 다 있는데 옆에 가족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건 다 있는데 물과 식량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족은 뭐냐면 구명조끼도 있고 물도 있고 식량도 있는데 이 구명보트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족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명조끼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머지는 있는데. 자, 이거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고객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탁 써야 될 이 몫을 다른 가족들한테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네, 힘듭니다. 저 같아도 못 주죠. 우리 가족이 먼저인데. 그래서 고객님, 저를 친구분들께 이제 소개해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험 계약을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항해 같잖아요. 그래서 이 항해에서 혹시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거나 위급할 시에 이 해상구조 전문가를 소개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이게 가볍게 소개시켜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분 정중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설적인 설명보다는 비유나 예화는 단순화시켜서 각도를 바꾸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진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여러분들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말의 리듬에 맞게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개 영업의 핵심 원리, 핵심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터 상에서 구조가 어떻고 핵심 포인트가 어떻다는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